책 읽는 여자 두 권을 선정했어요. 뭐 누가 읽는지는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공개를 원하면은 공개를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제가 페미니즘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가 쓴 그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20대 책 읽는 여자가 이제 이걸 읽을 거고 30대 책 읽는 여자가 이제 통찰의 시대 그 에릭 캔델 뇌과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뇌과학자가 쓴 예술과 관련된 책이죠. 근데 굉장히 두껍고 이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거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으시면 돼요.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이민경 지음. 들어가며 왜 쓰게 되었는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가 그랬듯이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저는 이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슬프게 했던 건 주위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르치던 각계 전투였어요. 나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 상황에서 남자친구나 아빠, 오빠의 때로는 순진하고 때로는 뻔뻔하고 무례한 질문이나 주장까지 감당하느라 버거워한 친구가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무치게 슬펐습니다. 슬프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건 이틀 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강남역 사건을 화제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했고 아주 오랜 대화 끝에 남자친구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깨달았다며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이크를 바람 소리가 바람 소리 때문에 마이크를 살짝 조절. 연습. 약간 그 앞전 문장부터. 네네. 연습하면? 네. 슬프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건 이틀 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강남역 사건을 화제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했고 아주 오랜 대화 끝에 남자친구가 자신이 부족한 점을 깨달았다며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와, 보기 드물게 훌륭한 남자라며 당연하게 칭찬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잠깐만. 부족한 점을 인정하면 훌륭한 남자가 된다. 그런데 괴로운 상태에서 인내를 갖고 설명한 내 친구는 이상하게 억울했습니다.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남자가 이해해줬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고 이 상황에 마저 열심히 공들여 설명하는 쪽이 우리여야 한다니요. 저 역시 그날 한 남자 동기와 실망스러운 대화를 한참 하고 잔뜩 지친 상태로 친구를 만난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지쳐야 할까? 갑자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강남역 사건 후 나와 공감대가 없는 누구도 내게 이 화제를 꺼내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내게 툭 던져진 질문에 열심히 응하다가 상처 입은 경험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안 그래도 너무 힘드니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나는 누군가가 무지한 말을 꺼내지 않기를 애써 바라야 할까요? 대답하고 싶지 않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럴듯한 대답을 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죄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 모습이 왜 그렇게나 사무쳤는지 알았습니다. 이게 다 제 모습이어서요. 당연히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남자들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라는 이유로, 고구마나 사이다라는 그런 듯한 말이 없어질 때부터 그럴듯한 말이 없었을 때부터 혼자 고구마를 퍼먹곤 했던 거죠. 심지어 대화는 늘 지지부진했고 힘겨웠는데도 결과는 자주 형편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라 여자의 삶을 알기 어려울 텐데도 그렇게 잘 깨달아준 상대를 주로 칭찬했고 저 역시 늘 그랬습니다. 보람찬 순간도 물론 많았으나 괴로울 때가 사실 더 많았다는 걸 잔뜩 지친 친구들을 보고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힘들었던 게 제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 짚어서라는 것까지 덤으로요. 여태 제가 혼자 헤매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헤매는 수많은 제 친구의 친구를 감싸고 싶어졌습니다. 네가 뭘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대화의 전략을 바꾸면 쉬워진다고. 예의 없는 질문은 단호하게 거절해도 된다고. 우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반드시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는 충분히 힘드니 네가 원할 때만 응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치 않는 대화는 애초에 끊어내고 논쟁을 시작할 땐 기존의 흐름을 바꾸는 것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무례한 말에 지고 싶지 않을 때 통쾌하게 한 방을 먹이고 기꺼이 대답해주고 싶을 땐 적절하고 멋진 대답으로 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저야 피 터지게 독학을 했다지만 굳이 이 고생을 모두가 해야 할까요? 적절한 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친구들에게 엉성한 매뉴얼이 남아 절실한 시점인 듯 싶어 직접 씁니다. 주의사항. 이 책은 독자를 확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애써 공감을 얻는데 진력이 난 상황에서 쓰여 있기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여성을 포함한 여타 소수자로 살아왔다면 이 책을 읽는데 필요한 정도의 직관은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의 서러움을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살아온 내가 평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얼마나 멀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논쟁을 해보았고 그때 대화가 산으로 가는 느낌을 받아봤거나 당장 떠올렸을 때 긴 대화 끝에 얻은 보람이 그래, 그래도 내가 쟤를 사람 만들었다 정도의 자기 위안뿐이었다면 그리고 그 대화를 하면서 슬프고 서럽고 심지어 위축되어 본 경험마저 있다면 오로지 당신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가지에 동의하지 않는 분만은 제가 먼저 단호히 거절합니다. 첫째,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나만은 차별에서 자유롭다는 말이 네. 그리고 다음에 두 가지에 동의하지 않는 분만은 제가 먼저 단호히 거절합니다. 첫째,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잠시만요. 첫째,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나만은 차별에서 자유롭다는 말이 오만이라는 것.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뒤로 갈수록 점점 흥분하게 될 테니 지금 그만두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가 겪은 차별은 내가 안다는 것. 멋대로 제 경험을 부인하는 사람 또한 제가 먼저 거절합니다. 책을 내놓고 읽지 말라니 황당하셨죠? 하지만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겐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위한 책입니다. 쓰임새는 이론서가 아닙니다. 대화를 하다가 말이 막힐 때 바로 쓸 수 있는 실정용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중에 널린 긴급 여행 회화 백선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 책에서는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을 주제로 이루어지는 대화만 다룹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막말이 쏟아집니다. 이 와중에 입을 못 대는 건 이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에야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몰상식한 말이나 명백한 언어폭력에도 대꾸할 말을 못 찾는 상황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과연 공부를 더하면 그때는 속 시원히 대답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전 언어 전공자입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형편없는 저희의 실력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죠. 어느 애는 직관이 필요한데 직관이 없다면 모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겪던 중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성주의도 언어와 같다. 여성으로 태어난 우리는 직관까진 있어요. 누군가의 발언이나 질문이 어딘가 불편하고 저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 그 느낌이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까지는 있으니 잠재력은 갖춘 셈이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영어를 오래 배워서 독해나 청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작문을 하려면 막막해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말을 하기까지는 별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작문 연습을 별로 해보지 않은 언어민과 같습니다. 여성으로 오래 살았지만 막상 특정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으니까요. 뭐라고 말할지 모르는 건 보통 표현할 언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오래 전공한 저는 직관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다. 직관이라는 건 단기간에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니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당신에게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직관은 있으니 적절한 언어를 만나는 것만으로 금세 생각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은 미리 잘 버려두면 적대적소에서 나를 지켜줄 검이 됩니다. 이 책은 이론 공부를 더 하기에 앞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줄 호신술과 같습니다. 호신술이란 반드시 써먹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자리를 옮긴 건요, 한쪽 귀로만 들려서 귀가 좀 아파서 양쪽으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들으려고 의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대화는 대강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평소 본인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우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런 대화에서는 10중 8구 상대의 근거가 그냥 네가 여자니까 였음이 밝혀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여자라서 차별이 어쩔 수 없는 거라니? 뒤통수로 얻어맞은 듯 어이가 없고 힘이 쭉 빠집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상대일수록 대화가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일수록 대화를 한참 하고 나서 그 상대가 결국 그런 입장이었음을 알게 되면 타격이 큽니다. 에이, 누가 여자에게 굳이 와서 네가 여자니까 차별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냐고요? 그러게요.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피해망상이라면 좋겠어요. 상대는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바로 구분을 못하나고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취하면서 알기는 아는데 그건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꼭 그렇다고 할 수는 등의 말을 붙이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모든 말의 근거가 네가 여자였으니까 였음을 마침내 읽어냈다고 해도 막상 단호하게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엔 분명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의 말이 맞는 것도 같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0. 당신에게는 대답할 의무가 없다. 혹시 뭐라고 대답하지?는 고민해 보았어도 대답을 해줄까 말까를 고민해 본 적은 없지 않았나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대화에 물꼬리를 텄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내 대답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잠깐 멈추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하고 임해도 늦지 않고 그 입장에는 대답의 내용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답하지 않기도 들어있답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란 아주 마지막 단계에 시작될 수도 있고 그 시작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고 시작했다 한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당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사람만 당신과 대화를 시작할 자격을 갖게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착한 질문만 있는 게 아니다. 이야기를 나누거나 모르는 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제가 살면서 받은 질문이 늘 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힘겹게 마치고도 상처 입을 수밖에요. 착하지 않은 질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점은 기분 나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멋대로 다가와서는 어차피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메시지만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나쁜 의도 속에는 또 얄팍한 논리가 마구 섞여 있어서 대답하다 보면 나마저 헷갈리게 됩니다. 입으로는 우리 모두 평등한 존재이니 화목하게 지내자고 말하면서 태도로는 본인의 주장이 어차피 힘이 세다는 걸 확인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무례하고 논리도 없는 말에 대응을 하다가 대화에 실패하고 혼자 남아 내가 아무래도 아는 게 부족한가? 라고 자책하는 일이 생기죠. 나쁜 의도를 담은 질문은 순수한 질문의 탈을 쓰고 있어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태도만으로 시비를 걸려온 건지 아닌지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절대 아니었다 하더라도 차별에 내포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여자니깐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 같은 생각이 처음부터 드러나 있거나 말을 따라가다 보면 나올 때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한다 한들 그냥 여자니깐 차별하겠다는 메시지마저 받아들여야 할까요? 애초에 잘못된 태도나 글러먹은 질문은 걸러냅시다. 자칫하면 차별할 자유를 존중하지 않다니 너 참 안 통한다. 같은 주장을 듣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지를 휘두를 자유를 위해 누군가가 맞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질문이 착한들 응해야 하는가? 태도나 질문에서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대화를 시작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차별을 겪었는지 설명하면서 대화를 하려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진되는 에너지에 비해 얻는 보람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보람은커녕 오히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엔 열이 뻗쳐서 다 뒤집어 엎고 싶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참다 불쾌감을 드러냈을 때 돌아오는 말이 왜 이렇게 예민해? 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질문자의 의도가 설령 훌륭하다 해도 그냥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질문에 응했다면 당신은 호의를 베푼 것이므로 설명이 얼마나 훌륭했는가에 상관없이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이 어떻습니까? 주변인은 물론 당신조차도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해해 주다니 좋은 사람이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대한 인내하며 친절히 설명하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놓치는 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누구의 몫인가? 한없이 순수한 상대의 질문은 대체로 나의 속터짐을 동반합니다. 그래, 여자로서의 삶을 알 수 없을 테니 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 느끼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힘들지만 이해를 시켜줘야지.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대화하다 죽도록 답답해졌던 경험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해를 시키려 노력한다는 말 묘하게 모순입니다. 이해란 원래 시키는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대화를 마치고 이해시키느라 힘들었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상대가 해야 할 이해를 도와주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힘에 부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힘을 키우면 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말하겠으나 당신의 선택입니다. 잠깐, 이해가 누구 몫이어야 하는지는 짚어둡시다. 이해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누가 하고 있는지도 봅시다. 질문과 태도에 악의가 없더라도 질문자에게 난 차별을 겪어보지 않아 모르겠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기운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가 나와 달리 성차별을 겪을 일이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거기에 그래도 아는 사람이 너니깐 잘 설명해줘야지 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나보다 부족한 상대를 위해 선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는 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성차별에 대해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운이 좋아 똑똑하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살면서 자연히 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좋은 의도로 시작된 대화에서라도 상대방이 나와는 달리 성별에서 비롯된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왔음을 깨달으면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위축되고 좌절하면서도 나쁜 사람은 아니 라고 위안하며 대화에 임해왔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당신이 계속 인내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차별받아 본 적 없는 이가 어떤 차별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차별받는 이의 입장입니다. 약자로 살아본 적 없어서 모른다는 말을 듣는 약자의 기분이 어떠할지부터 이해하려고 했다면 당신이 덜 속상해할 수 있었으리라는 말입니다. 해보다가 안 되면 언제든 끝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대화는 원래 감정 노동을 요합니다. 안 되면 끝내야 한다는 말에 끄덕이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게 모르게 감정 노동을 떠맡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이 시달려 보았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아니 대체 네가 왜 그래야 돼? 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대화 상대와 맺고 있는 관계나 처한 상황들은 모두 다릅니다. 저 역시 힘들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그만두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데 라는 생각에 야속해질 때마저 있었지요. 그렇지만 부족한 나의 인내심을 질책하며 한없이 찾는 것과 해보다가 그만둬도 된다는 마음으로 노력에 임하는 건 다릅니다. 사실 아예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해도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 최대한 노력했을 겁니다. 이미 유지한 관계를 망칠까 걱정되고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당신의 목소리는 힘이 약하기 십상이므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괜찮은 설명을 내놓으려 고군분투했겠지요. 그게 당신에게 익숙하고 오히려 속 편한 방법이기도 했을 거고요.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를 고를 자유가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처받을 소지가 다분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일은 상대가 예의를 충분히 갖추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양쪽에게 기본 소양과 상식이 있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대화에 응하기로 했더라도 수틀리면 그만둬도 됩니다. 상대방과 친구, 연인, 부부로서 여태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볼 여지를 조금 늘어나게 할 뿐 대화에 당연히 응해야 할 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호기심으로든 선의로든 해보고 싶으면 해보았다가 영 아니다 싶을 때 그만두세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또 어떻게 그만두면 좋을지는 차차 말해보겠습니다. 챕터 1. 마음부터 단단히 여며야 한다.
뭘 또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혐오 발언보다 위험한 게 뭘 또 이렇게까지입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일부만 겪는 일 갖고 오버하지 마.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야 돼? 왜 유난이야?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닌데. 이유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 이런 말이 나의 입을 막습니다.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크고 작은 부당함을 겪었을 겁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성으로 살아가는 걸 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그와 별개로 차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고 다른 여성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고 모두가 거의 예외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피부로 겪은 경험이 무시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순간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일이 지금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남성에 의해서 주로 생겨납니다. 그때 남성은 내가 보기엔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동시에 가장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아래라 생겨나는 불평등이라는 주제에서 남성이라는 성병을 가진 채로는 영영 당사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없으니 일부러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은 한 혼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자신은 볼 수 없다고 자기 입으로 밝혔음에도 공신력을 얻은 쪽은 상대입니다. 내 경험의 정당성마다 남성이 결정하는 겁니다. 차별은 수치나 공신력 있는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치로도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직접 느낀 고통이 먼저이며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쌓여 수치가 되고 기록이 되는 거니까요. 아까 말한 직관이라는 게 바로 이 고통이 쌓여 얻게 된 결과물입니다. 물론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구는 덜 아프고 누구는 더 아픕니다. 이때의 아픔이란 좌절감, 서러움, 고립감, 분노, 부당함, 절망감, 우울감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여성도 다른 여성에게 이런 말을 하는 실수를 합니다. 각자가 겪는 차별의 내용도 그때 느낀 부당함의 정도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인데 성별을 이유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일은 더더욱 아니겠죠. 이는 같은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는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차별을 경험하지 못한 쪽이 차별의 경험을 무시하게 되면 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는 점점 힘들어져 결국 차별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차별의 경험이 모이면 쉽게 얻을 수 없는 직관이 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하나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때문에 별거 아니지 않냐는 가장 별것 아닌 말에 이 경험들이 사라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소개한 뭘 또 이렇게까지 같은 류의 말들은 누구나 한 번쯤 해왔을 만큼 흔하지만 차별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려버립니다. 당신의 차별은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저런 말을 들으면 본인에게 확신을 잃기 쉬우나 난 또 뭘 이렇게까지 한다며 쿨하게 가도 됩니다. 경험을 쉽게 전시하지 말자. 평소 상대와 나의 관계는 평등했으나 어쩌면 내가 더 센 것도 같았으나 성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팔짱을 풀 생각이 없는 한 명의 강자와
그걸 붙드는 한 명의 약자로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평등한 사이였기에 쉽게 나의 경험을 풀어놓습니다. 어라? 생각만큼 나의 입장이 이해받지 못한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 더 생생한 걸로 풀어봅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의 이해까지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도 설득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차별이란 애초에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자는 팔짱을 끼고 앉아 열심히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약자의 자기 얘기를 듣습니다. 강자는 약자의 경험마저 쉽게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대화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상대가 자신에게 부족한 차별의 경험을 나눠달라고 정중하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내가 느낀 경험의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내가 직접 겪은 차별은 사실 어렵사리 꺼내놓은 경험인데도 가벼운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공감을 하지 않는 상대에게 놀라고 서운하고 우울해집니다. 내가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꼈던 경험을 오로지 상대를 위해 다시 꺼내었으나 상처만 헤집어 놓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차별받은 경험은 그렇게 쉽게 전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설마 절대로 경험을 나누지 말라는 소리로 듣진 않으시겠지요? 저도 여전히 제 경험을 상대와 공유하고 그로써 즐거움을 느낍니다. 다만 이제는 아주 내킬 때만, 원하는 상대에게만 그렇게 합니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낄 때 이야기해 주자는 말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자. 여성이 사회적으로 부당한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임을 설명하다 보면 공감을 얻고 끝나야 본전이고 그마저도 안 되기가 쉽습니다. 상대는 당신의 경험을 한참이나 믿지 못하다가 결국 조금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기 싫어 끝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친분이 두터울수록 상대의 이런 모습은 실망을 안겨줍니다. 사실 상대가 당신에게 우호적이냐는 것과 당신이 부당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냐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해볼 것을 알지만 주제가 주제인 만큼 열심히 할수록 당신만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상처를 받는다면 당신이 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대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평소 많은 부분을 공유한 상대와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를 향해 힘껏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쿠션을 깔아놓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때 다치지 않는 것은 쿠션을 깔아준 당신 덕이지 바닥 덕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감동은 아껴두자. 상대가 나의 이야기를 실컷 듣다가 정석이 가득하여 조금 팔짱을 풀었다면 감동받기 쉽습니다. 드디어 이해해줬다. 만일 여기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신용만 해도 그는 이 구역의 남자 1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없어서 부전승으로 1등이 된 겁니다. 친구의 남자친구가 오랜 이야기 끝에 조금 이해했다면 요즘 세상에 드문 훌륭한 남성이라고 버릇처럼 그를 칭찬하기 전에 그의 주변을 봅시다. 아마 짧으면 몇 시간, 길면 며칠간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 이해시키느라 녹초가 된 당신의 친구가 보일 겁니다. 남성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니 여성이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은 남자는 관심과 공감을 표하는 것만으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밖에 못 됩니다. 애초에 공감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다면 영영 못하는 대로 살았을 텐데 누군가가 이렇게나 노력한 끝에 결국 바뀐 걸 보면 스스로 먼저 노력해볼 수도 있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남성이 모자라고 여성이 지혜로우니 품는 수밖에 없다는 식의 말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성이 어쩌다 지혜로워졌습니다. 여성이 어쩌다 지혜로워졌습니까? 가진 것 없는 인간이 맹수에게 죽기 싫어서 지능을 이용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여성도 있는 그대로 살 수 있었다면
굳이 지혜롭지 않아도 괜찮았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 지혜를 짜낸 쪽더러 모자라도 충분히 살 수 있었던 팔자 좋은 본인들을 너그러이 품으라 종용하는 건 아무래도 얄밉습니다. 책으로나 영화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러니 기득권이어서 몰랐다면 더더욱 몰랐던 입장을 그들이 조금 이해했다고 바로 감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벽인 줄 알았는데 귀가 있으니 얼마나 감동이겠냐마는 귀가 있었는데 왜 이제 들었냐고 열받아도 됩니다. 그러니 꺼내면 씁쓸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경험을 소중히 하자는 취지에서 정말 놀라운 순간을 위해 감동을 아껴둡시다. 고 작가님. 네, 챕터 1까지 읽었어요.